지난주에 이어서 네. 5번째 혜택부터 시작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가장 많이들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걸 뽑아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네. 놓치고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네, 본인들이 많고. 찾을 수도 있겠지만 뭐 누가 알아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직접 하시더라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굳이 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이것도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하더라고요. 네. 세금을 안 내시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이 엄격한 요건을 좀 갖추고 있지만은 이 요건에만 충족하면 5년 동안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세 분, 뭐가 이것도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고용증대 세액 공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네. 세금과 지원금 혜택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오히려 가입을 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저번 주 저희가 영상을 찍고 나서 네.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담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눈빛이 초롱초롱하네요. 네. 네, 저번 시간에는 뭐 울먹울먹 하더니 아주 좋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가 오늘은 네.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네. 5번째 혜택부터 시작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죠. 네, 5번, 6번째, 7번째 총 3가지 주제가 또 나와 있는데요. 네.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5번째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많이들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걸 뽑아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감면 업종들을 이제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놓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뭐 광고업, 뭐 학원업 등등등 굉장히 많은 업종들을 열거해 놓고 있고 다 들어가네요, 웬만하면. 그렇죠. 이 업종을 영위하면서 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세액 감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세무사한테 기장을 안 한다라든지 이런 케이스는 받을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놓치고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네, 본인들이 많고.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누가 알아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직접 하시더라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굳이 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근데 뭐 음식점업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서 빠져 있더라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법적인 좀 미비가 있지 않았나. 네, 개정상. 이제 기재부까지 공개를 하시는 겁니까? 네, 요거는 제가 네. 청원을. 네. 그렇군요. 네. 6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이것도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하더라고요. 네, 이거 심하다는 게 엄청납니다. 나쁜 의미가 네. 아니라 심할 정도로 좋은데 네. 이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던지 뭐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에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요. 개인 사업자일 때 이거를 누리고 나서 법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1년 하다가 법인 넘어가면 이거 못 받는 거죠? 이게 창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네. 네, 그래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이거를 이제 못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거를 자꾸 시도를 해본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제 뭐 7.8기라고 계속 다른 사업을 내시면서 계속 시도를 해보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한테 계속 그걸로 이제 상담을 이제 주시는데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슬기로운 세무탐구를 열심히 보시면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100% 감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세금을 네.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좀 파워풀한 게 5년 동안 일단 세액 감면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예, 한번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만약에 창업했고 그리고 그분이 청년이라고 하시면은 네네. 100%고요. 네. 또 제가 좀 법적인 좀 용어를 좀 쓸게요. 네. 최저한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세액 감면이 많아도 최저한세에 그치. 걸리면은 그만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략적으로 산출세액이 한 45% 정도 돼요. 네. 네네. 그런데 이 100% 감면분에 대해서는 이 최저한세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세금을 안 내시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이 엄격한 요건을 좀 갖추고 있지만은 이 요건에만 충족하면 5년 동안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맞습니다. 조봉기를 만나면 안 낼 수 있다.
뭐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창업을 하시기 전에 이제는 많은 거를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얼마 벌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 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7번째는 또 어떻게 대단한 혜택이 남아 있는지 한번 보시죠. 럭키 세븐이죠. 네, 세븐. 뭐가 이것도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음,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네. 네. 이거는 올해하고 작년하고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네네. 상시 근로자 수라고 하죠. 좀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런 네네. 근로자 수가 증가를 하면요. 네. 그 증가한 인원수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아하. 어떻게 되는 거죠? 금액이 뭐 중간 네. 인원수에 뭐 1,100만 원, 뭐 700만 원 이러는데.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청년인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네.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 명당 1,100만 원까지 그리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1,100만 원. 그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죠. 수도권 밖은 1,200만 원이에요. 네.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 청년이나 장애인이 아닌 음.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는 700만 원, 아. 수도권 밖은 770만 원까지 아하. 인원당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6번에 있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을 받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금액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세액 공제액이. 근데 최저한세까지는 일단은 납부를 하셔야 돼요. 네네. 대신에 공제받지 못한 것들은 2월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고용 증가가 되었다라는 거를 4대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를 내시는 거를 전 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4대 보험 안 내려 그래. 네, 너무 많으세요. 네, 안 내려고 하시고. 나도 너무 아까워. 근데 4대 보험을 내야지만 이런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거를 또 계산을 또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되잖아요. 네,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얼마나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뽑아볼 수 있고 4대 보험을 네. 좀 더 내더라도 세금 그렇죠. 혜택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네, 맞습니다. 세금과 지원금 혜택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오히려 가입을 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증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나는 이제 증가를 못 시킬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되게 좋은 제도긴 한데요. 이게 2년 정도를 봐요. 그래서 처음에 받았을 때보다 만약에 줄어들었다. 그럼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받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해서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근데 무작정 받을 것 같아요. 일단요. 네. 아, 돈은 먼저 땡겨야죠. 좋은 생각입니다. 네, 땡기고 내년에 토해내면 되잖아요. 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안 토해내면 되잖아요. 잡으면 되죠, 종업원. 못 그렇죠. 나오게. 네.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잘 도와주시잖아요. 전문입니다. 네. 되게 좋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고 문과가 촉촉한 것 같아요, 지금. 울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뵀었고요. 네, 다음 주제 또 유익한 걸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